안녕하세요. 저희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김현식 마케터 한기태 마케터입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5시에 하고 오늘 10시에 하게 됐는데 네, 어제는 이제 DB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 서비스 종류의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오늘은 네이버 쇼핑 즉 이제 이커머스에 관한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니까 중간에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쇼핑 오늘 주제가 네이버 쇼핑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이긴 한데 네. 네이버 쇼핑 아니더라도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네. 그냥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좀 네. 해볼까요? 네,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죠 그냥. 네. 쇼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진행을 할 때 이커머스 업종에서 보통 진행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커머스 업종도 하기는 하는데 DB 업종에서도 하는 데가 있기는 해요. 맞아요. 그 노출용으로 좀 약간 띄워놓고 이런 데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키워드 중에 키오스크라는 거 검색을 했을 때 이것도 쇼핑 검색에 그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올려놓으면 여기도 키워드 잡혀서 노출용으로 좀 활용을 할 만하거든요. 맞아요. 여행사 같은 경우도 이제 네. 패키지나 맞아요. 이런 상품권 이런 상품권 같은 것도 많이 팔더라고요. 상품권이라든지 뭐 키오스크 등등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있고 월정액 금액을 책정해서 거기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키오스크도 뭐 11,000원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 데도 좀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다. 무조건 이커머스 업종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에서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상품명이라고 할까요? 제품명? 상품명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잡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초기 세팅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초기 세팅을 할 때는 이게 쇼핑 검색 광고는 어떤 키워드가 잡힐지를 몰라요. 파워링크는 저희가 키워드를 등록을 하잖아요. 어떤 키워드를 등록할지. 근데 쇼핑 검색 광고는 그 노출 상품명에 따라서 네이버 로직이 알아서 이제 카테고리랑 조합해가지고 키워드를 조합해서 이제 키워드가 잡히게 되는 거라서 이거는 노출 상품명이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 진행할 때는 저희가 어떤 게 잘 잡히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저는 기본 상품명으로 일단은 등록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기본 상품명을 등록을 하고 어떤 키워드가 잡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키워드에 맞춰서 광고 그룹을 세분화하는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은식 마케터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기본 상품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웬만하면은 잡히는 거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보고 그 다음에는 그 니즈별로 사람들의 니즈별로 나눠서 그룹핑을 싹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를 또 보는 타임입니다. 네, 보통 저도 그렇게도 많이 진행을 했어서 이거는 그 사실 쇼핑 검색 광고 이런 네이버 광고 전략 메타 광고라든지 네이버 광고 다 약간 마케터마다 다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고 저희가 그 진행했었던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효율이 더 좋았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라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그룹핑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잡고 싶어하는 그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 그룹핑을 하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느 시장에서 팔리는지 테스트해보려고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좀 필수적이면서도 마케터마다도 다 다르고 거기에 따른 인사이트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저희 같이 매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어느 추이가 되겠다, 추이로 봤을 때 어떻게 나오겠다. 그리고 다른 이제 광고주분들도 많다 보니까 얼추 이거는 괜찮은 키워드가 아니다라는 걸 좀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하시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좀 어려우시다 하시면 저희들한테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광고주분들 상담을 저희가 받아보면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게 저는 많았던 게 그래서 얼마 써야 되나요? 얼마를 써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어떤 광고주분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쓰시고 어떤 광고주는 뭐 100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확정해서 예산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초기 예산으로는 저는 월 100만 원 이상은 사용을 하셔야 어느 정도의 효율 체크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잡히는 키워드를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룹핑을 하는데 이 사이에 저희가 이거를 좀 큰 틀로 설명을 드린 거지 이 안에는 고효율, 저효율 키워드 확인 이런 작업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효율을 체크를 하려면 어느 정도 모수가 좀 쌓이고 클릭이 몇 번 일어났을 때 전환이 몇 번 일어났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저희가 고효율, 저효율 키워드를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클릭이 한 4번 일어났어요. 근데 전환이 0이에요. 이거는 저효율 키워드일까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모수가 작아가지고 저희가 모르는 거죠. 이제 클릭이 몇 번 이상 좀 몇십 번, 한 10번 이상 정도는 일어나야 그래도 이 키워드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 한 키워드만으로는 저희가 이 키워드만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은 좀 사용을 하셔야 어떻게 광고 전략을 세울지 이제 저희가 인사이트를 좀 도출을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그룹핑이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결국엔 테스트를 해보는 게 이 그룹핑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키워드에서 좀 먹히는가 이런 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키워드를 잡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클릭이 솔직히 한 10번은 최소 10번은 일어나야지 이게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4번 클릭했을 때 저희가 뭐 판단을 할 때도 4명 모였을 때 기준이랑 뭐 100명 모였을 때 기준이랑 그 평균 값을 대면은 100명 기준이 훨씬 더 정확하게 되잖아요. 평균 값이.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이제 우리는 한 50만 원씩 2달 한번 써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차라리 그 100만 원을 한 달 써보시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뭐 50만 원 하시면은 당연히 2달 안에 도출은 되겠지만은 그거를 차라리 한 달로 그냥 한 달 안에 인사이트 뽑아서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시면은 뭐 50만 원만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그 50만 원을 2주 동안 사용을 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봐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한 달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짧은 기간에 테스트를 하고 그거 본 다음에 어느 정도 추이 나오고 저희가 인사이트 조출해서 이제 전달 드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지 같이 좀 의논을 하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는 품질 지수도 좀 그렇죠, 중요하죠. 품질 지수 중요하죠. 네. 품질 지수에 대해서 뭐 많이 다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품질 지수라는 게 말 그대로 내 상품에 대한 그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얘가 좀 괜찮은 상품이네 라는 그 지수인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품질 지수를 높일 수 있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전에 품질 지수라는 게 총 7칸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4칸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한 칸 한 칸당 20%에서 30% 정도의 광고비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칸일 때 원래 1,000원인데 1등 자리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는데 만약에 뭐 3칸이면은 1,200원을 내야지 그 1등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뭐 한 칸이면은 뭐 한 2,000원 정도 내야지 1등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는 점점 이제 광고비를 쓰면 쓸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광고비를 많이 쓰는데 전환수가 많이 둘 다 같다고 쳤을 때 품질지수에 따라서 로아스도 달라지고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품질지수가 결국에는 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품질지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품질지수 높이는 방법은 사실 네이버 측에서 정확하게 공개는 안 하는데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해봤을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를 보면 CTR, 클릭률이죠. 그리고 이제 CVR 이거는 이제 전환율이고요. 이거 등등 뭐 로아스 이런 것도 좀 되고 이게 말 그대로 그 상품 광고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지수가 높으면 자동적으로 좀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높이는 방법을 하려면 결론적으로는 클릭률, 전환율
이런 거 어떻게 올릴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랑 품질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지금 상황에서 내가 너무 최저가를 잘 해놨는데 이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단편적으로 CTR의 경우는 노출 값을 줄여버리면 같은 클릭 수에서 노출 값을 줄여버리면 클릭률이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노출 지면이라든지 노출이 그냥 무자비하게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막아주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네이버에서 보고서에 매체 이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당근마켓도 저희가 노출되고 있고 뭐 심지어 뭐 벼룩시장이라든지 MLB라든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 노출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노출의 수가 또 많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출의 수가 많은데 클릭이 적으면 클릭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품질 수가 떨어지고 광고비가 더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결국에는 네이버에서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네이버 지면에 웬만하면 노출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외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광고주분들 중에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셨던 분들도 계세요. 아니 어차피 그냥 노출 많이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사실 노출이 많이 되는데 클릭이 거의 안 나요. 그러면 저희 광고에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용자들이. 만약에 클릭을 한다고 해도 실수로 클릭했을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광고비가 좀 누수되게 되고 그렇게 노출수가 많은데 클릭수가 적어서 클릭률이 낮아지면 이제 광고 상품의 품질이 낮구나 라고 판단이 돼서 품질 지수가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결론적으로 인식마케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고비 누수, 불필요한 노출은 제거를 해야 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노출 제한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는 매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게 오래는 걸리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그 광고주분 계정 받고 나서 보면 이게 디테일하게 관리 안 돼 있는 계정들이 좀 사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처음 보고서 들어가셔서 한번 매체 이름 클릭하시고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처음에 저희 뭐 광고비라든지 품질수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사례 같은 거를 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뭐 디자인 그 옷 쪽, 패션 쪽으로 처음에 들어오셨던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광고 세팅을 하고 품질수가 완전히 그냥 한 칸이었어요. 원래 관리를 잘 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건 순식간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오르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오르는 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광고비가 너무 비싸니까 뭐 패션은 가짓수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파는데 막 입찰가가 1,000원 넘어버리고 하나당 이러면은 이제 부담이 되면서 이제 이거 접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품질수가 낮기 때문에 낮아도 일단 1등이나 2등 쪽으로 올려서 저희가 시장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애초에 그냥 너무 광고비가 비싸다고 4위, 5위 해버리면은 또 노출은 애매하게 되고 클릭은 또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그럼 또 품질수는 또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아니면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만 나중에는 결국에 잘 될 건데 지금만 좀 버텨주셔라. 품질수 관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품명을 잡든 뭘 하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저를 믿어주셔가지고 이제 예산을 원래 2달치 쓸 만한 거를 한 달만 시간 달라 해서 그걸 몰아서 저희가 품질수를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CTR도 올리기 위한 뭐 노출 지면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관리라든지 아니면 상품명 이런 거 다 잡아서 이제 품질수가 지금은 6칸이 됐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고를 하게 되니까 원래 1,000원이었던 게 이제 300원, 200원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선물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이전에는 조금 의심을 많이 했었다. 돈만 많이 쓰게 막 하는 게 마케터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좀 약간 사기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광고비가 더 줄었다. 그런데 로아스가 이제 팍 뛴다. 당연히 뛰겠죠. 광고비가 줄으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결국에는 뭐 돈을 많이 써라 뭐 이런 게 아니다. 결국에는 저희는 그 대표님께서는 뭐 단편적으로 한 달, 2달 광고할 게 아니라 이제 뭐 쭉 이어가실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최종을 보고 저희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완전 성공 사례네요. 네, 품질지수 한 칸에서 6칸. 믿으신 소중입니다. 나 진짜 한 칸에서 6칸 이게 올리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진짜 내려가는 건 금방 내려가는데 올리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맞아요.
특히나 한 칸이면 진짜 올라도 약간 두 칸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라오고. 그러다 갑자기 또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저희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데이터도 많아서 아까 은식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공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거에 관해서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채팅창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또 신규태 마케터님께서 또 네이버 아닙니다. 쪽에서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네, 은식 마케터님이 더 잘.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또 어떤 주제로 다뤄볼까요? 네이버 하면은 또 네이버, 아니면 광고주분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메인 키워드를 잡고 싶어 하시는 광고주분 쇼핑 검색에서 예를 들면은 메인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 메인 키워드잖아요. 당연히 수요가 정말 많을 거고 수요가 많은 만큼 상품성이 좋으면 잘 팔릴 텐데 객단가가 좀 낮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광고하기 조금 까다롭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팔려도 막 5,000원 막 이렇게 팔리기 때문에 객단가가 낮으면 근데 그렇게 돼도 입찰가는 높은 경우가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두 번 클릭돼서 안 팔리면 거의 본전치기 되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심했던 거는 4번 클릭에 한 번 그 판매가 일어났는데도 마진이 거의 없었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진짜 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검색 광고를 많이 집행을 하시려면 이제 로아스 말고 이제 전환당 비용 이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로아스는 이건 사실 어쩔 수 없어서 만약에 그냥 그 로아스가 목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런 메인 키워드는 아예 안 잡고 가는데 이제 저희는 그냥 그 메인 키워드를 잡고 싶다, 수요가 너무 없다, 좀 유입량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메인 키워드로는 전환당 비용을 좀 버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로아스도 사실상 이제 좀 함정이 있는 게 이게 반대로 객단가가 높아버리면은 객단가 뭐 한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나 팔리면 그냥 로아스가 그냥 몇만 막 이렇게 몇천 막 이렇게 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숫자 놀이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당연히 중요한데 숫자 놀이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전환당 비용 만약 100만 원짜리여도 뭐 5만 원에 하나 팔렸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고 객단가가 낮은 품목이어도 결국에는 뭐 한 400원, 500원 정도에 하나 팔렸다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로아스가 아니라 분명히 전환당 비용으로 할 필요도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아스도 중요하지만 이제 ROI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광고 그 상담을 받고 컨설팅을 하기 전에 먼저 광고주분께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마진율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이거를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KPI 로아스가 몇인지, 그러니까 로아스가 몇부터 이제 본전인지를 무조건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로아스 저희 400 나왔어요, 괜찮네요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제 400부터가 이제 본전 시작이야. 이러면 그렇게 그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도 그거를 파악을 일단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대행사를 쓰고 계시다면 이런 거를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 대행사분께 우리는 마진율이 이 정도 이상부터가 본전이고 이때부터 수익이 나는 거다라는 그런 체계를 대행사분께 인지를 시켜줘야 그거 맞춰서 이제 광고가 가능해요. 네, 그리고 뭐 ROI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말 그대로 마진율이긴 한데 모든 걸 다 뺀 거예요. 뭐 시설비, 뭐 인건비 다 빼고 나서 실제 하나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ROI를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 같은 이유기도 하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뭐 떼다 파시는 분들은 뭐 순수익이 10%인가 15%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이커머스 자영업자분들은 한 20%에서 25% 정도 많으면 30%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아스로만 따져보면은 사실상 뭐 로아스가 한 300, 400 나와도 이제 본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300, 400은 굉장히 높은 건데 자영업자 실제 분들 입장에서는 마진율에 따라서 이게 오히려 손해 보면서 내가 광고하고 있는데라고 알 수 있으니까 이 소통하는 관계에서도 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니까 최대한 알려주실 수 있는 거 알려주셔야 저희도 거기에 맞는 스탠스랑 이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 맞아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어느 정도의 이제 정보가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좀 그 전략을 더 디테일하게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맡기심이 그 상담을 맡기셔도 되지만 만약에 다른 대행사를 이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정확히 지금 현재 저희의 본전 마진율에 돼요, 마진율. 네. 마진 로아스 최소 마진 로아스 이거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진율을 최소 로아스는 이 정도인데 우리의 목표 로아스 KPI라고 하죠. 로아스는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두 개를 딱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마케터도 이거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그 마진 로아스 이거는 맞추는 선으로 하되 뭐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 목표 KPI 로아스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오게 되거든요. 좋은 그 디테일하게 좀 질문을 하셔야 그거에 맞춰서 좋은 대답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공부를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공통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네이버 쇼핑도 그렇고 모든 거에 있어서 이제 보고서를 중요시 하시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런 보고서 받았을 때 직접 보시는지가 전 저희가 진짜 궁금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뭐 당연히 보고서는 당연히 다 드릴 수 있을 거고 다른 데서도 되게 잘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보고를 하기 위한 상부에 올리기 위한 거인지 아니면 진짜 보고 이거를 뭐 맡겨보든지 아니면 따르든지 아니면 이거를 이의 제기를 하든지 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 먼저 여쭤봐요. 첫 번째, 그 위에 올려야 하는 보고인지, 그러니까 상부에 상부에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서인지, 아니면 진짜 성과 파악 그리고 이제 개선을 위한 보고서인지 이렇게 여쭤봐요. 어떤 보고서를 원하시냐 이렇게 먼저 여쭤보시는데 솔직히 대부분 다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집행 금액은 그렇게 상관없고 저희가 네이버 쇼핑 검색이랑 파워링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 멋져 보이려고 모든 데이터를 다 넣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냥 뭐 모든 키워드 데이터, 뭐 전환율, 뭐 연령별, 시간대별 이런 거 다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필요 없는 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냥 보고서 틀 맞춰진 거에 그냥 로우만 넣어서 나가면 돼요. 근데 그럼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이게 보고서는 말 그대로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그걸 보고 어떻게 성과를 개선할 건지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로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틀에 맞춰진 보고서를 나갈 바에 그냥 그 시간에 저는 대시보드 한 번 더 보고 성과를 개선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두 번째가 그 목적이시라면 그래서 틀에 맞춰진 보고서를 나갈 바에 안 나가고 저에게 꼭 필요한 데이터만 맞춤형으로 보고서를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네. 보고서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뭐 다른 데 이제 보면은 보고서 되게 잘 나가고 보는데 뭐 자동으로 이렇게 샥샥 돼가지고 나가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사는 좀 로우 다 넣고 거기에 맞춰진 그때그때마다 보고서 형태가 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뭐 이번 달에는 저희가 CTR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인사이트에 그렇게 써져 있으면 다음 달에 CTR 위주의 보고서로 또 만들어서 틀이 바뀌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그 틀에 맞춰진 뭐 CTR은 몇 %고 뭐 CVR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저희는 인사이트를 쓰거든요. CTR이 나오더라도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CTR에 맞춰서 어떤 소재를 써야 되고 어떤 요소가 문제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 달에 방향을 맞춰야 가야 하는지까지를 저희가 직접 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반영을 안 해주시면은 만약에 반영을 안 하고 그냥
넘기신다 이러면은 서로한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고서를 보시더라도 꼭 보시고 거기에 반영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뭐 요구하실 때 확실하게 어떻게 필요하신 건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인사이트가 주된 전 보고서를 전달드리는 거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인사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사이트가 맞아요. 없으면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방향성을 잡아줘야지 그냥 네이버 대시보드 보여주시는 거랑 똑같은데 굳이 이 틀에 맞춰준 보고서를 나가는 리소스를 굳이 서로 투자할 이유도 없고 그 시간에 한번 그냥 그 세팅 변경 한 번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꼭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실무를 좀 많이 해보시거나 아니면 대행사를 좀 많이 변경하시고 맞춰봤던 이제 광고주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CTR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거는 내가 그냥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신 요번 광고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길게 써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네.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빨라요 이게 그게 훨씬 진행 속도가. 서로한테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광고 대시보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보는 게 그때 한 번 더 보는 게 저희한테 그 광고주한테 좋은 거지 저희가 이 보여주기 위한 걸 쓰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더 아깝긴 하거든요. 네, 사실 저희는 보고서를 이 틀에 맞춰진 보고서를 쓰는 시간이랑 인사이트 쓰는 시간이랑 저희는 똑같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엄청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실제로 인사이트가 없는 곳들도 많아서 만약 지금 받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대행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맡기고 계신 마케터한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차이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해보고 그냥 보고서만 좀 번지르르 한 사람은 인사이트가 그래서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어버버 하고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그거를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마케터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행사 이용하시면 아시겠지만 대행사 저희도 대행사지만 대행사 마케터가 한두 개의 계정만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질문도 안 하시고 이거 여기서 로아스 왜 떨어졌어요?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시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결국에 그 대행사 마케터 분들은 더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런 광고주한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그 보고서 같은 걸 보시고 그 대표님이나 아니면 마케팅 담당자님께서도 이제 좀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더 질문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것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오늘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준비한 거는 공통적인 부분이라서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만약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뭐 개인적인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만약에 조금 부끄러우시다 전화도 좀 부끄러우시다 하시면 메일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대행사 많이 맡겨보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다 비슷비슷한데 그냥 다 똑같은데? 라고 좀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저도 약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효율 없고 그냥 의미 없는 거를 하는 거를 좀 저희는 좀 그 기피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확실하게 그냥 말씀을 드려요. 이거 의미 있으세요? 이거 보고서 전달 드리면 이거 참고하시냐? 아니시면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인사이트 제가 전화로 설명을 드리던가 그 텍스트를 남겨드리겠다.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네, 저희 뭐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위에 그 여기 두 개로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춥고 요즘 날씨 너무 이상한데 몸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부터 따뜻하다니까 이번 주만 좀 화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김은식 마케터 한규태 마케터였습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